네, 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수익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 보시죠. 이분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변동성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일단 시작에 대한 질문 드리고 저희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지수 움직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2시 기점으로 좀 변화했다가 2시 반 기점으로 또 한 번 변화. 오늘 좀 오후장의 포인트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오늘장 오후장에 어떠한 변화 요인에 주목하셨을까요?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제가 출연하는 날 어제처럼 아주 강한 탄력이 나오면은 할 말이 많을 텐데 아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정말 말 그대로 일일비한 이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거면은 어제 왜 이렇게 올렸는지 네, 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아주 근래 그 보기 힘든 그 숫자의 그 수치 네. 그렇게 강한 탄력을 나타낸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좀 고스란히 빼는 모습들이 참 그만큼 우리 시장의 그 신뢰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 좀 약한 부분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악화되어 있다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제 올렸던 것만큼 또 다 뺀 건 아니에요. 그만큼 뭐 시장으로서는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뭐 중요한 것은 연속성, 네, 이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장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이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너무 좀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래도 우리 시장 증시 주변에 있는 그 변수들이 그래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고용 그만 최근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다 보니까는 긴축에 대한 이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고용 지표들이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OMC 이후에 이 금리 인상, 이 중단에 이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 것이고 또 말이 많았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 중반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1,200원대도 좀 본 상황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1,300원 초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렇듯 뭐 시장 주변의 그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조금씩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뭐 지금은 당장은 뭐 악화된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다소간의 등락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좀 나아질 겁니다. 뭐 지수 자체도 원체 그 바닥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의 유입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뭐 시간 지날수록 점차 나아지는 시장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래도 저희는 계속 종목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첫 종목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섹터에 따라서도 그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워낙 달라서 여기에 포커스 더 맞추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먼저 공개해 주시죠. 아마 친숙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카나리오 바이오 예, 이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네. 뭐 동물용 사료 그 제조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종속회사죠. 뭐 오레고모반을 그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유럽 바이오 그 2023이라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그 파트너링 그 행사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에 뭐 참여하는 것은 뭐 당연한 부분들이고 최근에 또 이제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북아프리카라든지 또 중동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한 총 7개 국가의 그 국가들과 이 오레고무막 독점 뭐 판권이라든지 라이센싱 계약을 좀 맺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통해서는요, 뭐 30개의 그 다국적 제약사와 이 오레고무막 판권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한다라고 해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개별 이슈로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어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컨트롤 놓고 봤을 때는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중반서부터 내내 조정을 받았고, 뭐 최근에는 한 차례 탄력을 한 차례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주가적 바닥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큰 탄력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지금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뭐 지금 바닥에 있는 만큼 저가 매수의 유입들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그만큼 주가는 뭐 최근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만큼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에 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좀 원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한 5,500원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누린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적으로는 한 5,200원 정도 구간이면은 분할 매수하기에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7,500원 정도의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겠죠. 최근에 앞단의 가격입니다. 7,5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해 보고요. 뭐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4,700원 정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서 한번 임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뭐 정해드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가격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원체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또 잘라주는 이런 전략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작주 첫 번째 종목 먼저 공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AS도 확실히 해드리니까요. 요 패턴들 잘 기억해 두시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럼 바로 AS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법을 언제나 제시해 주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2주 전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목표가로 주신 가격이 3만 원입니다. 그 이상을 달성한 구간입니다. 이 변동성 구간에도 그 이상을 달성한 종목인데요. 워낙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언제나 목표가 달성이면은 절반 정도 실현이란 메시지를 주시는데 동일한 패턴일까요? 아니면 이 종목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저희 지금 대처할까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에 뭐 거의 대장격이에요. 뭐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움직이는 섹터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몇 안 돼요. 하지만 이 종목이 속해져 있는 반도체요. 여전히 뭐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격을 정해드렸어요. 1차적으로는 26,000 정도를 제가 정해드렸고, 뭐 설령 조금 더 누린다고 하더라도 24,500원 정도를 설정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추천드리고 나서 좀 부침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가격을 주고서 탄력을 붙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 말씀하셨던 대로 넘었어요. 네. 뭐 3만 원 정도를 정해드렸습니다만은 좀 소극적으로 이미 10% 정도 훌쩍 더 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규 진입은 좀 안 되겠죠. 네,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표 주가를 넣은 만큼 일정 부분 좀 챙겨두시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익절을 정해야죠. 네, 바로 이 앞단 정도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전고점이었죠. 이 정도의 가격 이탈이 안 된다면 끝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보시고, 네, 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 익절 가격을 좀 올려가면서 대응한다면 수익 극대화 전략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일정 부분 수익은 좀 챙겨두시자. 그리고 남은 물량은 상황을 봐가면서 익절을 정해서 끝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챙길 거는 챙기고 그러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도 동시에 지금 추구할 수 있는 종목으로 AS 해드렸습니다. 저희 마무리하고요. AS 또 한 종목 해드릴 겁니다. 새로운 종목도 발굴해 볼 거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단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오늘 하락권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꿈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 오늘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대지수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그리고 환율적으로 그리고 종목의 한정에서는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잠시 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11월 7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자, 어제 열기는 하루짜리였을까요? 오늘은 쉬어가는 거였을까요? 어제 빨간불 강하게 양대 시장에서 나왔지만 오늘은 파란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이렇게 되면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어제 코스닥 시작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패턴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인데요. 역대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그런데 하루 만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2차 전지, 특히 위아래 변동성 너무나도 큰 상황인데요. 시장과 함께 하나씩 상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43선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12시 구간에 더욱더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전 대비로 오후짝에 조금 더 깊이 패임 나타났다는 점 특징입니다. 어제 134포인트 올랐던 지수인데요. 오늘은 58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12시 전후로 해서 오늘짝에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805선까지 몸을 숙이기도 했는데요. 824선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대장주격 종목 에고프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어떠한 모멘텀에 주목해 볼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에는 외국인 그럼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인 쪽에서 모두 매도가 아니라 매수하는 패턴을 보였고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 전환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기관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세가 장중 내내 쏟아지는 패턴이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 전체 매도긴 합니다만 철강, 금속 쪽에 대한 비중이 높고요. IT 쪽에 대해서는 지금 업종별로 분류해 봤을 때는 매수를 한 것으로 좀 업종별로 차별화 전략도 같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개인만이 샀습니다. 포지션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합니다. 기관 외국인은 팔자세로 오늘장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매도 공세 3거래 연속 이어졌고요. 오늘 가장 물량적으로 부담 안기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원, 20원 정말 급격한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300원 선 하회하면서 1,297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1,307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와 약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 미국 국채금리와 연결고리 깊게 최근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메모 일단 해주시고요. 오늘 중국의 10월 수출 지표 예상 하회했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에서는 크게 좌우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만 위안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환율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종목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렇게나 사이즈가 큰 종목이 이렇게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온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10%나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큰 움직임 없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은 막판에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부분, SK 하이닉스 역시 투톱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수 이어진 가수급상 체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2차 전지 카테고리화 되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렸지? 그렇다면 보시면 2차 전지 연결고리 강한 종목들이 여기에 포진돼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장 초반에는 실적 미스까지 났던 LNF가 특히 더 하락폭 깊게 확인이 됐다는 점 특징, 15%대 하락이었네요.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가장 컸던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어제 상한가 행렬을 이어나가면서 장 초반에는 강한 흐름 90만 원 선을 윗도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장중에 4%까지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4시, 5시 정도에 공시가 될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 확정돼서 나오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건지 오늘 시간의 거래상의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영향력보다 또 한 번 강한 하루. 그런데 오늘은 위로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일단 이 수치상은 보입니다. 점검을 좀 받아보도록 하죠. 위원님 일단 냉탕, 온탕
헷갈리고요. 어렵습니다. 일단 오후장에 변화된 종목들도 많은데요. 어떠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지, 어제 외국인 급한 불 다 끄고 이제 쇼커버링 이제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시장 관점 정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시장이 뭐 크게 올랐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메이저 수급이 좀 약간 거슬렸거든요. 아마도 오늘 이런 결과가 좀 나오려고 좀 거슬렸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메이저 수급이 좀 안정이 된 부분들은 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양시장에서 뭐 메이저들 뭐 기관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했죠. 역시나 뭐 종목별 뭐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이런 그 구도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역시나 또 이제 시장 고질적 문제, 쏠림 현상, 뭐 양극화, 차별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 네, 그 본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구도를 통해서 이제 수익률 그래프를 도출해 보면은 뭐 별다른 방향성이 없습니다. 뭐 콜옵션을 좀 매수하고 풋옵션도 같이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방향성의 구도가 잡힌 것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확대. 오르더라도 크게 내리더라도 크게 내려야 수익이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현물 쪽의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아쉽게도 뭐 현물 쪽을 양 매도했죠. 때문에 이제 구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약간은 비우호적인 이런 그 동향이다라고 할 수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나마 보니까는 콜옵션을 조금 더 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사들인 콜옵션, 네, 상승 쪽 좀 감히 좀 예상을 한번 해보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어제부로 분명히 시장은 바닥인 것이고,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얼마나 다소간의 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 시장은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역시나 뭐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 요즘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AI, 로봇 좀 정해져 있는데 2차 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도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섹터에 좀 집중해서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이 시장에서 그래도 뭐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게 되면 좀 고전의 시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제가 먼저 받아봤는데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어떤 관점으로 저희 지금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에코그룹주 아닌 거죠? 네, 뭐 차량 경량화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뭐 실적,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상반기도 돋보이는 실적을 나타냈는데 하반기도 뭐 역대급 호실적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7월, 8월 뭐 1,000억 이상의 그 매출을 올렸고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휴가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추석 연휴 이런 부분들 좀 있었는데 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적 성수기도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최근에 한 차례 탄력 이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만은 이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긍정적 시각으로 좀 보시기를 좀 바라겠고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적으로는 5,0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5,000원인데 뭐 종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요. 4,700원 정도에서는 역시나 또 하방형 지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 제자성 그어놓은 데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300원 우선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묶이기 때문에 오늘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AS 받아보고자 합니다.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4거래일만 좀 조정이거든요. 어떻게 볼지에 대한 AS 그리고 오늘 무방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 것인지 힌트도 같이 전해주세요. 뭐 로봇 쪽이야 뭐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상승 이후에 살짝 밀립니다만은 5일선 위에서 견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이 과정에서 좀 메이저들 특히 이제 기관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뭐 긴 호흡에서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지금 수익률이 20% 넘게 좀 찍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은 뭐 단기 트레이딩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길게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은요. 따박따박 장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안정이 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이 그 따박따박을 가능하게 할런지 잠시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매매 팁 이런 부분들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챙길 때 챙겨야 되는 그런 닭에 대한 포인트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코너 프로그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잘 분석해서 여러분의 마감 파트너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